내가 우리 춘천 이모랑 이모 친구분들에게 무녀시대란 애칭을 붙인 건 다들 잘 알고 있지. 작은 체구에 비리비리한 저질 체력으로 무장한 나의 영원한 사랑, 무녀시대의 태연인 우리 춘천 이모. 무속계의 김연아, 최고의 무녀이신 막내 서연 이모. 걸그룹 싸대기 후려치는 발군의 춤 실력을 가진 효연 이모. 털털한 성격의 의리파 써니 이모까지. 그리고 원래는 한 분이 더 계셨는데 그분을 티파니 이모라고 할게. 사실 티파니 이모는 자주 뵙진 못했어. 그것도 어릴 때 배웠던지라 지금은 얼굴도 가물가물해. 왜냐하면 티파니 이모는 무녀시대를 영원히 탈퇴하셨거든. 티파니 이모 역시 내가 어릴 적에 춘천 이모네 댁에 놀러가면 나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애지중지 하시던 분이었어. 그러다가 내가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그 후론 한 번도 뵙지를 못했지. 시간이 흘러 대학에 입학한 후에 이모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티파니 이모 얘기가 나왔는데 이모 안색이 급격히 어두워지는 거야. 걔 죽었다. 그렇게 이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 알고 보니 내가 중학생 때 티파니 이모가 돌아가셨더라고. 그때 이모 나이가 겨우 40대 중반이었는데 사고나 지병으로 돌아가신 건 아니었어. 그 무렵의 어느 날 밤에 티파니 이모가 갑자기 전화를 하셨대. 그런데 그 목소리가 뭔가 심상치가 않더래. 티파니 이모는 춘천 이모에게 조만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주변 정리를 해달라며 이런저런 부탁을 하셨어. 근데 그게 딱 들어도 유언 같은 말이었던 거지. 춘천 이모의 다그침에 티파니 이모는 어렵게 입을 여셨어. 티파니 이모가 하늘의 일에 간섭을 했다는 거야. 티파니 이모는 본인이 죽어 마땅한 일을 했으니 후회는 없지만 너무 무섭다며 울먹이셨다고 해. 깜짝 놀란 춘천 이모는 당장 가겠다고 하셨지만 티파니 이모는 네가 온다고 될 일이 아니라며 극구 말리셨어. 괜히 너까지 엮이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절대 오지 말라며 티파니 이모는 신신당부를 하셨대. 상황은 이랬어. 티파니 이모가 구설하고 오는 길에 잠시 쉬려고 휴게소에서 들어가셨대. 그때 낡은 버스 한 대가 서 있는 걸 보셨는데 사람들이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흔히 말하는 관광버스 춤을 추고 있더래. 이모는 시골 마을에서 여행이라도 가나보다 하고 지나치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버스가 커봤자 40명 정도가 정원일 텐데 좋게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타고 있었던 거지. 게다가 사람들 중에 절반은 신나게 웃고 떠드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멍하게 서 있더래.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저승사자였어. 그러니까 그 버스가 곧 사고가 나서 사람들 대부분이 한날 한시에 죽을 운명이었던 거지. 저승사자들은 곧 죽을 사람들을 마중 나온 거였어. 아무리 무속인이라 해도 그건 절대로 간섭하면 안 돼. 귀신을 쫓는 것과 저승사자의 일을 방해하는 건 차원이 달라. 쉽게 말해서 저승사자는 저승의 공무원이야. 원래 신이라는 존재는 공양과 섬김을 받아야 힘이 생기는데 귀신도 마찬가지라서 후손에게 제대로 섬김을 못 받으면 광분하는 거지. 하지만 저승사자는 조금 예외야. 사자들은 특별한 제사 같은 것을 받지 않아도 저승의 힘을 받아 자기 일을 하는 존재거든. 저승사자가 하는 일이 곧 하늘의 뜻이라 티파니 이모는 못 본 척 해야 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 어차피 자신의 말을 믿어줄 리도 없었고 만약 사고를 막는다고 해도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 하지만 오랫동안 고민할 시간은 없었어. 기사가 돌아오면 버스는 곧 출발할 테니까. 티파니 이모는 버스에 몰래 들어가서 차키를 뽑아 들고는 이모차로 가버렸어.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노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지.
이모가 차키를 뽑아드는 순간 차 안에 있던 저승사자들이 일제히 이모를 돌아봤어. 다들 몹시 화가 난 얼굴이었대. 이모는 차를 타고 그대로 도망쳐버렸고 그날 뉴스에 버스 사고 소식은 없었다고 해. 사람들 모두 어떤 미친놈이 차키를 빼갔냐며 난리가 났겠지만 이모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 그 사람들을 살리셨던 거야. 티파니 이모의 이야기를 들은 춘천 이모는 나도 열심히 기도해서 잘못을 빌겠다고 하셨어. 그 외에 달리 위로해줄 말이 없었던 거지. 예전에 우리 이모가 마을상장이 쌍둥이 형제 중에 한 명을 살리셨던 거 기억나? 그때 사람 하나 살리시고 지금까지 몸이 아파 고생하고 계시는데 하물며 수십 명의 목숨에 관여한 티파니 이모는 어떻겠어? 우리 이모는 그 이후로 매일 간절히 기도를 하셨고 하루에도 몇 번씩 티파니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어. 소식을 들은 다른 이모들도 합세를 하셨지. 하지만 운명은 피할 수가 없었어. 그로부터 이틀 후 티파니 이모가 전화를 안 받더래. 이모들이 급히 티파니 이모에게 달려갔지만 결과는 예상한 대로였어. 티파니 이모는 밤사이 급사를 하셨던 거야. 집안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나 타살의 흔적은 전혀 없었어.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였는데 처음 시신을 발견했을 때 티파니 이모가 공포에 가득 찬 얼굴로 두 눈을 부릅뜨고 계셨대. 그 일로 신벌을 받으셨던 거지. 두 손은 바닥에 깐 담요를 어찌나 세게 움켜쥐었는지 그 부분을 과위로 오려내고 나서야 겨우 시신을 옮길 수가 있었대. 그렇게 티파니 이모는 서울에서 아주 가까운 공원 묘지에 계셔. 아이고, 바보 같은 기집애. 언제나 용서를 받으려나? 티파니 이모 이야기를 할 때면 춘천 이모의 눈가가 늘 촉촉하게 젖어들곤 해.